반갑습니다. 플라워 앤 아트의 백정현입니다. 오늘은 필로덴드론 버킨에 대해서 버킨에 이제 분갈이를 할 건데요. 이제 먼저 구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비닐 화분 같은 데 들어있겠죠. 그죠? 이 화분을 좀 더 이쁜 화분에 그냥 이렇게만 올려줘도 이제 옷이 날개라고 좀 달라 보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있는 이 포트라고 저희는 이야기하는데, 포트 안에 들어있는 토양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이제 영양분이 이제 좀 적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좀 더 장시간 좀 더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분갈이를 해야 되겠죠. 필로덴드론 이제 버키는 이제 지금부터 5월달부터 해서 한 9월달까지 분갈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6월달이죠. 6월이기 때문에 이제 분갈이를 할 건데, 얘는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잎속에 있는 이렇게 무늬가 있는 얘가 이제 뭐 매력이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실내에서 두고 볼 수 있는 애들을 다 관엽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 그대로 관상을 잎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꽃이 피는 하목이나 화초는 꽃을 보는 거죠. 이런 애들은 햇빛을 많이 봐야지 꽃 색깔이 이뻐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관엽식물들은 우리가 동남아 쪽에 여행을 가게 되면 야자수 아래나 정글 속에 들어갔을 때 있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한 햇빛은 원하지는 않아요. 이 애들은 오히려 강한 햇빛을 받게 되면 잎이 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지금은 이제 분갈이를, 이 선명한 잎이 이 무늬가 나오려면 약간 햇빛을 봐야 되는데, 직접적인 햇빛을 직사광선을 받으면 안 되고 간접적인 빛을 봐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관엽식물들은 이제 분갈이를 하고 나서 또는 일반적일 때 관리를 할 때 이 넓은 잎을 한 번씩 닦아서 물티슈로 닦아주면 훨씬 더 광합성이 잘 되기 때문에 식물한테는 좋겠죠. 화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화분 아래에 들어가는 여기 깔망이 필요해요. 깔망은 원하는 크기만큼 잘라서 안에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화분 배수구, 이제 청청이, 우리가 토양의 지층을 보게 되면 굵은 애들 아래쪽에 있고 위로 가서 가늘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사고요. 얘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세척되어 있어요. 세척 씻어져 있어요. 마사에 보면 진흙 같은 애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사를 이제 연상하게 되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테니스 코트장 생각나세요? 그러면 그때 테니스 코트장에는 물이 쭉쭉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사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이 황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황토들이 많이 들어있게 되면 얘를 갖다가 화분 밑에 깔는데 황토들이 계속 미세하게 자기네들끼리 촘촘히 모이게 되면 배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세척된 마사고요. 얘는 일반 바턱이에요. 바턱 쪽에도 이제 좀 마사가 있는 함량의 이제 마천 쪽에 가면 이제 마사가 많이 섞인 이 흙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흙을 준비를 했고요. 얘는 상토예요. 상토는 여기 이제 보시면 하얀색은 하얀색 가루 보이죠? 얘는 이제 펄라이트고, 코코넛 피트, 뭐 이는 이제 피트모스, 이런 종류들이 이제 자연적인 애들을 가지고 혼합을 해서 비율에 따라서 이제 뭐 피트모스가 많은지 펄라이트가 많은지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르게 이제 상토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상토를 가지고 분갈이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얘가 모든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말 그대로 상토기 때문에 육묘기 때 잎이 한 3-4장 자랄 때까지의 영양분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토를 가지고 분갈이만 하면 추후에는 계속 영양제라고 하면 비료를 뜻하는데, 비료를 주기적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와 얘를 섞어 주시면 돼요. 섞어서 만들어 놓은 애가 얘입니다. 얘인데, 얘를 이제 얘가 지금 부피비로 해서 무게비가 아니라 부피비인데 1:2 정도 돼요. 1:2가 되는데, 얘는 이제 식물에 따라서 조금 더 섭한 걸 좋아하면 여기 상토 비율을 높여주고요. 그게 아니면 일반적인 애들이다 그러면 뭐 고무나무 같은 애들은 이제 섭을 좋아하더라도 목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이 흙을 좀 더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2개를 같이 고루 배합을 해주시면 돼요. 고루 혼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필로덴드론 버키는 이제 약간 배수가 잘 되면서 습한 땅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식물을 키울 때도 그렇고 관리할 때도 그렇고 식물의 성질을 잘 알면, 특성을 잘 알면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겠죠. 그죠? 이제 분을 이제 식물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갈이를 할 때 TR율이라고 해서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이 있어요. 똑같아야 되는데 이제 그 정말해서 이 식물의 끝점까지 뿌리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뿌리가 다 들어오게 되면 화분 이제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를 최대한 잘 새롭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분갈이를 해줄 때 얘를 눌러줍니다. 포트기 때문에 3번 정도 양쪽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쑥 빼요. 얘는 이제 상토만 들어죠. 이제 보시게 되면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상토만 들어있어요. 상토만 들어있고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 얘가 있어요. 노란색 보이죠? 얘가 비료입니다. 비료예요. 그런데 터뜨려 볼게요. 얘는 터뜨렸을 때 아무것도 안 들었죠. 수입 비료는 안에 여기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삼투압에서 서서히 녹아서 나와요. 그래서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료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에 비어 있어요. 붕처럼. 그래서 우리가 적정 시간이 되면 뭐 한 6개월, 뭐 빠르면 3개월 정도의 이제 이제 비료를 교체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비료는 안이 안 빕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비료 성분이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 그래서 뿌리를 살살 제거를 시켜줘요. 자, 시켜줄 때, 우리 뿌리는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식물이 훨씬 더,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더 빨리 활착을 해요. 자, 화분이 사이즈가 크게 되면 얘를 포기 나누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보면 포기가 지금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포기를 나눠야 되겠죠. 메인이 되는 큰 애 하나랑 보이시죠? 자, 얘를 이렇게 잘라요. 잘랐어요. 그래서 얘는 작은 화분에 옮겨 심을 것이고 얘는 이 화분에 옮겨 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을 털어서 주고요. 이제 우리가 심겨져 있는 화분에 들어있는 이 흙만 보더라도 얘가 물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다육이나 선인장은 모래가 들어있죠. 그런 것처럼 얘는 이제 섭을 좋아하니까 얘가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딱 보시면 싱싱한 뿌리들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하얀 뿌리들 나와 있어요. 하얗고 오래된 뿌리들이 이제 좀 색깔이 갈색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면 이 끝점이랑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뻗어 있는 끝점이 두 개가 일치해야지 이제 잘 컸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옆에 두시고 자, 화분에 배수구멍 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준비해둔 마사를 고루 깔아줍니다. 우리가 꽃도 앞뒤가 있고 사람 얼굴도 앞뒤가 있어요. 화분도 앞뒤가 있어요. 그리고 식물도 앞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를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이 식물체를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될지 이제 비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착을 시켜보고 그 아래쪽 부분에 아래쪽이 이렇게 비어있죠, 그죠? 공간이 비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고 흙을 아까 우리 준비한 흙을 한번 넣었습니다. 너무 많이 넣네, 그죠? 자, 가운데는 좀 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좀 하고 자, 그리고 이쁜 방향이 제가 볼 때 자, 전체적으로 봅니다. 이 방향이 이쁜지 이 방향이 이쁜지 이 방향이 이쁘죠? 이쁜 방향을 두고 중심에 딱 두고 자, 모종삽이 있으면 모종삽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모종삽을 저는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흙을 넣어줍니다. 뿌리 속으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흙을 넣어줍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손이 거칠거칠해지기 때문에 꼭 비닐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주시고, 난 그것까지 싫다 하시면 모종삽 이용하시면 되겠죠. 꽃집이나 이렇게 철물점, 농약관 같은 데 가면 1,000원, 2,000원 다이소에 가도 판매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 물을 주게 되면 쑥 내려가겠죠. 무게에서. 그래서 식물체를 잡고 화분을 들려줍니다. 제가 다른 데 수업 가면 10번 세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세면서 이제 누르면 이제 공극이 쭉 내려갔죠. 거기 쭉 내려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서로 공극 떼알 구조 사이로 똥똥똥똥 이제 크기에 맞게끔 흙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눌러서 만져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더 늘겨줘야 된다든지, 충분히 이거 좀 시끄럽네. 그죠?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아까보다 더 많이 들어갔죠. 그죠? 들어가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만져보시면 흙이 잘 안 들어갑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흙을 더 안 넣을 거예요. 이제 보통 흙 욕심이 되게 많아서 흙을 가득 넣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흙을 가득 넣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물을 줘야 되는데 흙이 넘칠 수가 있어요. 그죠? 흙가루 입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한 2 내지 3cm 정도 이렇게 공간을 두고요. 거기에 이제 장식할 수 있는 돌을, 저는 이제 화분이 하얀색이라서 하얀색을 준비했어요. 그냥 깨끗해 보이기 위해서. 좀 더, 또 여름이고 하니까 좀 더 애가 깨끗해 보이면 더 시원해 보이겠죠. 하얀색을 깔면 검은색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돌들을 올려줍니다. 돌려서 잎을 제거하고 돌려줘요. 그래서 흙이 보이지 않게끔 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얀색 돌을 넣었고, 좀 더 좀 분위기를 내고 싶으면 이렇게 장식돌, 아니면 뭐 바닷가라든지 산에 가서 계곡 같은 데 가서 좋은 돌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데코를 해주면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이제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방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쪽에 식물체가 없는, 자,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분을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제 물을 줘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물은 위에서 이렇게 부어줍니다. 물조르기 같은 애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물이 한 번 줄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배수구멍 아래로 나올 만큼을 줘야 돼요. 그렇지만 토양 속에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물은 한정되어 있어요. 쭉 흘러서 내려가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간다든지 뭐 장기간 자리를 비웠을 때 이제 물을 주는 방법, 그리고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이제 줄 때는 저면 관수라고 해서 물을 줍니다. 저면 관수는 말 그대로 이 화분 높이 정도의 이제 물을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화분을 통째로 넣어줍니다. 지금 물이 양이 좀 많아서 가라앉아 지금 제가 물을 조금 많이 떠온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자, 우리는 식물을 좀 더 수분을 많이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저면 관수를 해줘야 됩니다. 저면 관수는 이렇게 화분을 쑥 넣어줍니다. 넣어서 아래 구멍에서부터, 아래 배수 구멍에서부터 물이 서서히 올라올 수 있게끔 이제 지켜보면서 물 높이랑 화분 높이가 이제 비슷하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이 서서히 구멍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지표면까지 물이 올라오는 게 보이면 그때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때 이제 빼서 이제 화분 받침이 있는 곳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보여줘. 자, 이제 보시면 물이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상토 속에 있던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 간혹 저기에 허연 뿌연 물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쟤는 흰 자갈에 있는 가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해수구멍 이제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토양 입자 사이에 다 들어갔어요, 물이. 그래서 얘를 주르르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 다시 아까 그 있던 물이 쏙 다 사그러들었죠. 없어졌죠. 아래로 빠지고 있어요. 올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일반 분갈이보다 좀 더 효과적인 이제 분갈이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왕 분갈이 한 김에 이제 수돗물을 주게 되면 이제 염소 성분들이 붙어서 잎에 얼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래쪽에서 저면 가서 해주는 게 더 좋겠죠. 새잎에 얼룩이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분갈이를 했으니까 우리가 잎도 한 번씩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 식물도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하죠. 관심을 보인 식물과 안 보인 식물은 달라요. 저희 집에도 확실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때가 있죠. 때를 다 닦아줍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잎 뒷면은 기공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구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잎 뒷면은 될 수 있으면 닦지 말고 앞면만 닦아줍니다. 자, 이상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 자,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보다 관엽식물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엽식물 분갈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